한동훈 장관, 이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라고 하는 이 초유의 경로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전 장관은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제도권 안에서 성장해온 분이다. 민주당의 운동권이 투쟁, 타도 같은 단어를 썼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문법 대신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쓸데없는 이야기,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 애둘러가는 이야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야기, 하나만 하는 이야기, 뒷구멍으로 뒷담화하는 이야기, 이런 거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여의도 문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X세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86 운동권은 물론 대체로 묻지마 진보 70년대생, 60년대생은 80년대 운동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뒤에 태어난 70년대생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세대 그쪽 민주당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진보더라. 묻지마 진보. 그들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르다. 오히려 탈정치, 탈이념의 2030 세대와 가까운 스타일과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제 보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옷차림과 넥타이부터가 달라졌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쿨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구린 거 싫어합니다. 그냥 말 많고 뭐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실질적인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흐름에는 다 뒤떨어지고 그런 것들만 하는데 한동훈 장관 하는 걸 보면은 쿨하죠. 구린 것과 쿨한 것.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많으신 분들 저희 같이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쿨한 것이 뭐고 구린 것이 뭔지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 구린 거.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린 겁니다. 좌파를 싫어하는 것도 우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구린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 하나도 안 되면서 말만 많고 폰만 잡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73년생 한동훈은 86세대의 저승사자가 되어서 여의도의 전면적 세대교체를 부를 것이다. 그겁니다. 한동훈이 이제 세대교체를 시작한다. 여의도에 세대교체의 폭설을 몰고 온 86들의 저승사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굳어져 간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이제 용산의 수석들 비서관들하고 따로 이제 사사로운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 검사 내 상사로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뭐 한동훈한테 뭘 지시해 본다거나 그런 적 없어요. 늘 내가 한동훈한테 물어봤어요.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훨씬 선배고 대학으로나 검찰에서나 이제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똑소리 나고 총기가 있고 저녁자리도 안 가고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약주를 즐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옛날에 같이 수사했을 때 그때 한 검사 그때 저 참고인 조사받았던 사람 이름이 뭐였었지? 한동훈 장관 줄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말이야 그때 참고인 조사로 나왔다가 그때 뭐 나중에 반성하고 돌아간 사람 있잖아. 그러면 옆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대통령 그게
저 누구였습니다. 김아무개였습니다. 홍아무개였습니다. 그냥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늘 물어볼 수밖에.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검사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은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해줬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법무부 장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내가 임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오늘의 제목을 하나 뽑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 다른 듯 같은 말이고 같은 듯 다른 말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똑같은 행동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상식, 그것만이 나의 나침반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맹종하지 않는다. 12월 14일 날 그때 당 중진 연석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숨가쁘게 그 다음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지요.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를 했지요. 그리고 그제 당 원로급인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졌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과거에 비대위원장 선출할 때 보면은 당 대표, 혁신위원장 뭐 선출할 때 보면은 온갖 잡음에 시끄러움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이번은 매우 매끄럽게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우려를 나타내고 걱정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추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당대회가 있을 때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못지않은 컨벤션 효과를 이끌어낸 그 주인공이 윤재옥 원내대표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서 당 사무를, 당에 관한 이 일을 정확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지난번에 당대표 뽑을 때, 김기현 당대표 뽑을 때 국민의힘 내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용산이 막 개입을 하고, 그래서 누구 후보를 주저앉혔다느니 이런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누구는 대통령이 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잡음 이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후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요한이 어떻다, 김한길이 어떻다, 원희룡 장관이 어떻다. 처음에는 마치 네 마리의 용들이 갑치 호랑이 용호상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말끔하게 정리해낸 그 관리의 달인 윤재욱 원내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해낸 일은 뭐냐? 송영길이 자신의 돈 봉투가 당내 잔치라고 했다면 윤재욱이 이끌어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은 국민 축제가 된 것이다. 그쪽이 당내 잔치였다면 이건 국민 축제가 된 것이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고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